안녕하세요. AI가 읽어주는 재무제표 시간입니다.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 공시된 2024년 사업 보고서, 이게 2025년 3월 12일에 공시됐죠. 이걸 바탕으로 핵심만 좀 빠르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기업의 현재 상황,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그런 방향성에 대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 EV나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또 스마트폰 같은 데 들어가는 소형 전지 분야에서 정말 세계적인 기업 중 하나죠. 오늘 이 보고서를 통해서 회사의 실제 성과라든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 또 앞으로 계획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속속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사업 현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역시 주력은 2차 전지 제조잖아요. EV용, ESS용 소형 전지?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실적, 이게 연결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자회사들 실적까지 다 합쳐서 연간 매출이 한 25조 6천억 원 정도. 와, 25조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5,800억 원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전 세계 주요 거점에 생산 기지나 판매망, R&D 센터까지 다 갖추고 아주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좀 흥미롭게 본 숫자가 있는데 2024년 전 세계 EV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10.8%로 나왔네요. 아, 네. 그 S&E 리서치 자료 기준이죠. 맞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전년보다는 아주 약간이지만 떨어진 수치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점유율 변화는 좀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보고서에 직접적인 원인이 딱 나와 있진 않지만 보통 업계 분석을 보면요.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 중국 업체들. 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자국 내수 시장에서 워낙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쟁 환경이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군요. 확실히 경쟁이 만만치 않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 이건 어떤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무 상태를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연결 재무 상태표를 보면요. 자산 총계가 약 60조 3천억 원. 60조요? 네, 그리고 부채 총계는 약 29조 3천억 원. 그래서 자본 총계는 약 31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전년하고 비교해보면 자산이랑 부채가 둘 다 꽤 많이 늘었어요. 자산과 부채가 같이 늘었다면 그건 보통 뭔가 투자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신호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딱 그 말씀이에요. 보고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한 설비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특히 그 공장 설비 같은 유형 자산에만 2024년 한 해 동안 거의 13조 원 가까이 투입했어요. 와, 13조 원이요.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미래 성장을 위해서 정말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만 당연히 투자를 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총 차입금도 한 15조 4천억 원 수준까지 같이 증가했습니다. 차입금이 꽤 들었네요. 네, 근데 이 차입금 중에서 한 3조 1천억 원 정도 규모는요. 특정 재무 비율, 예를 들면 부채 비율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약정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코버넌트죠. 네네. 그런 조건들 있죠. 다행히 2024년 말 기준으로는 이 약정들을 다 잘 지키고 있다고는 보고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또 실적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 약정 준수 여부가 좀 재무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군요. 투자도 중요하지만 늘어난 부채 관리, 또 그 약정 조건까지 신경 쓰게 많아 보입니다. 혹시 다른 재무적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보고서에 몇 가지 주요 재무 위험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사업 비중이 크다 보니까 환율 변동, 이 외환 위험이 있겠죠. 그렇죠. 달러나 유로 같은 거. 네, 이런 건 이제 통화 선도 계약이나 통화 스왑 같은 파생 상품을 써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변동금리로 빌린 돈 때문에 생기는 이자율 변동 위험, 그리고 거래처가 혹시 부실해질 경우에 대비한 신용 위험 관리, 이런 부분들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GM 볼트 EV 리콜 관련해서 집단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피소된, 그러니까 소송을 당한 건수가 현재 55건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도 우발 부채, 그러니까 잠재적인 부채가 될 가능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관리해야 할 위험도 다양하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위험 속에서도 미래를 보고 투자를 정말 과감하게 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그 연구개발, R&D 투자가 눈에 띄더라고요. 2024년에만 1조 원이 넘게 거의 1조 900억 원 가까이 썼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배터리 셀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죠. 보고서에 보면 ESS 시스템 통합, 그러니까 SI 사업에도 직접 진출하고 있어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까지 하는 솔루션 사업이죠. 아, 그냥 배터리만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요? 그렇죠. 그리고 또 BAS라고 해서 배터리 애저 서비스, 말 그대로 배터리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거나 구독하는 모델. 또 EAS, 에너지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에너지 자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모델. 이런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 확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재활용이나 재사용 사업도 당연히 중요하게 키우고 있고요. 이야, 정말 배터리 제조사를 넘어서서 이제는 서비스,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려는 그런 큰 그림이 보이네요. 사실 BAS나 EAS 같은 건 아직 좀 생소하긴 한데 성장 잠재력은 커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신사업 발굴 노력이나 R&D 투자가 결국 LG에너지 솔루션이 이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도 계속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해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정보를 통해서 단순히 한 기업의 실적만 보시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산업 전체의 어떤 기술 트렌드 변화라든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또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될 수 있는지 이런 큰 흐름까지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거시적인 투자 환경을 이해하는 데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의 사업 보고서를 통해 현재 상황과 또 미래 방향까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대규모 투자와 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또 만만치 않은 시장 경쟁이나 재무적인 과제들도 함께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보고서에 나타난 이런 대규모 투자나 또 최근 실적 변동성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여러 외부 환경 요인들 중에서요.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가장 큰 도전 혹은 반대로 가장 큰 기회가 될 만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원자재 가격이 계속 급변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혹은 더 느리게 성장하는 속도일 수도 있고요. 또 각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나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도 있겠죠.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텐데 각자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